네, 최근 들어서 기업들 자금 조달 환경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업들이 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이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영구적이거나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신종자본증권 특징이 이게 회계기준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잡혀요. 이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들어서 이 기업들을 포함한 비금융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규모가 2조 4,22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년 만인데 작년에 연간 발행 규모가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거의 육박하게 된 것이죠. 네. 기업별로 보면 신세계건설이 지난달 말에 6,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연 이자율 7.078%에 발행을 했고요. 네. SK 인천석유화학은 올해 3월에 4,600억 원을 연 이자 이제 6.497%에 발행을 했습니다. 예. 올해 3월 CJ 대한통운은 1,500억 원, CJ CGV는 1,400억 원, 올해 2월 효성화학은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발행을 마쳤고요. 네, 이 그냥 회사채를 발행해도 되는데 네. 굳이 연구채를 발행하는 건 이 연구채가 부채로 안 잡힌다는 게 네. 가장 큰 이유겠죠.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기업들이 속한 업종이 지금 건설, 화학 등 상당히 좀 어려운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재무 상태도 안 좋아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이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이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회사채 시장에서 또 조달에 또 섣불리 나섰다가 수요를 모집하지 못하면 또 이것대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종 자본증권의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 재무 비율이 악화하지 않은 상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금리지만 당장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 신종 자본증권을 통해서 또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거 나름대로 또 재무 개선이 또 되고요. 네. 신세계건설의 경우에 지난달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통해서 6,500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게 부채 비율이 807%였는데 2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면세 업계가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HTC 신라 면세점도 작년 6월에 250억 원, 9월에 190억 원 규모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서 올해도 150억 원의 신종 자본증권을 추가로 또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금리가 높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부채로 안 잡힌다라는 장점이 그렇죠. 더 커서 이렇게 발행을 많이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연구채를 영원히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기업들이 중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재무 부담을 줄이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이게 신종 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기가 영구기간이거나 아니면 30년 이상이기 때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연구채처럼 그럼 계속 끝까지 들고 있을 수는 있냐? 이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종 자본증권은 일반적으로 5년 뒤 정도에 이 조기 상환,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조건이 붙어요. 이때 만약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약정한 만큼 금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이 스텝업 조항이라는 게 붙습니다. 네. 기업들은 이제 더 높은 이자 부담을 피하고 어떤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콜옵션을 통해서 이제 채권을 갚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5년 있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년 있다가 갚아야 되는 채권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재무 지표에서는 이 자본 비율이 개선되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이게 경영 부담이 큰 기업들이 이제 업황 개선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신종 자본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급한 분은 끄자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이자나 배당만 주고 이게 안 갚는 게 아니라 결국엔 5년 정도 있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만큼 이제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고금리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기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돈이 들어오고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만기가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건설업 성장 수익 건전성 대부분 경영 지표 악화.
이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 이 네. 건설사들의 경영 지표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적자를 내고 또 부도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건설 경기 침체로 작년에 건설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등 각종 경영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성장성 지표인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이 2022년 15.04%에서 작년에 4.76%로 1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총 자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이제 2.9%포인트 하락한 7.99%에 그쳤습니다. 이 건설업의 성장성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또 나타났어요. 네. 수익성도 좀 안 좋아졌고요.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4.8%, 작년에는 3%까지 떨어졌고요. 지속된 고금리로 이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자를 갚는 비율인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눈 비율이 2022년 462%에서 작년에는 197%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적은 상태인데 네네. 그래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건설사들의 이 건전성 지표인 유동 비율, 그러니까 차입금 의존도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악화 일로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건설업 유동 비율은 2022년 155%에서 작년에 이제 150%로 5%포인트 하락했고요. 또 차입금 의존도가 26.43%로 상승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빚을 늘려서 위기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채무 의존도는 이제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어떤 기업들의 금융 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4.79%였는데 이게 전년 대비 1%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도 2022년 1.05%에서 작년 1.54%로 0.51%포인트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 경영전략회의 전 미국행 이유는 이 지금 SK그룹이 각종 구설수로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 갑자기 돌연 그 미국으로 날아갔다고요. 네, SK그룹이 배터리와 석유화학 등으로 상당히 부진을 겪고 있고 이혼 소송 등으로 어려움에 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 전반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최적화하는 어떤 그 리밸런싱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28일부터 29일까지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이 경영 전략 회의라는 걸 열어서 이 구조 조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 혼란에 휩싸인 SK그룹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경영 전략 회의를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이 돌연 22일 미국으로 떠나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이제 미국 출장에 나선 것은 이 거센 비난 여론에도 흔들림 없는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초에는 원래 이제 29일에 끝나는 회의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중간에 허비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판단에 따라서 22일 먼저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 구체적으로 미국에 가서는 어떤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겁니까? 최태원 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 테마로 AI와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이제 출장 테마를 이제 그룹 내 사업 중에서 가장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정해서 이 흔들림 없는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네. 네, 최태원 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AI와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고 이제 빅테크 주요 인사들과 활동할 예정입니다. SK그룹의 AI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SK그룹은 이제 반도체부터 어떤 서비스까지 AI에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그 AI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또 쥐고 있습니다. AI 서버 구축에 최적화된 고용량 D램, 엔터프라이즈 SSD 등을 내세워서 글로벌 AI용 그 메모리 시장을 또 선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앞서 최태원 SK 회장은 최근에 이혼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판결과 관련 없이 이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 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더 활발한 경영 활동을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작년 4월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또 논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달 6일에는 이제 대만에서 이제 TSMC 이제 이사회 의장과 만나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AI 조직을 뭐 함께 만들자 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어떤 출장 결과가 있을지 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태원 회장이 지금 미국에 있으면 이 경영전략회의에 직접 참석은 못할 네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줌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번 회의는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은 이제 경영 전략 회의가 열리는 이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내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회의는 이제 주요 참석자들의 발표가 이제 중심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CEO 간 토론, 열띤 토론이 상당히 중심이 되고요. 이 리밸런싱, 구조조정,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이제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도 이제 미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함께하면서 이제 CEO 간 토론 경청을 또 하고요. 회의 마지막에 한두 시간 가량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경영 전략 회의를 통해서 뭐 딥체인지 2.0, 파이낸셜 스토리 등의 어떤 테마를 이제 메시지를 밝혀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 과연 어떤 화두를 또 제시할지도 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회의 결과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